자, 오늘은 2020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봤던 모의고사 문제지예요. 2020년도 3월 모의고사 문제지예요. 1번부터 순서대로 좀 볼게요. 자, 곱하기 나누기 뭐 순서대로 다 할 수 있죠? 계산해 주시고요. 음수 곱해서 플러스 되고 2분의 37에 21. 음수양수 곱하니까 그죠? 마이너스 되고 2분의 20 빼니까 2분의 1이 되겠다. 뭐 이런 거죠. 뭐 간단하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그죠? 자, 2번 문제예요. 지수법칙 다 아시죠? A에 M승에 N 그러면 A에 MN 두 개 곱해주면 된다. 뭐 이런 거죠. 지수법칙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고요. 나눗셈 하면 어떻게 되지? 나눗셈 하면 지수끼리 빼면 되고요. 요 정도 일단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2의 몇 제곱? 2의 12제곱. 나누기 2의 10제곱이니까 2의 12 빼기 10 해서 2의 제곱. 2제곱하면 얼마야? 4가 답이다. 요렇게. 자, 3번이에요. 3번. A, B. 그대로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죠. 자, 3A예요. 3A. 3을 곱해요. A에다가 다 곱해야죠. 3 곱해요. 그래서 6A 제곱 플러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1씩 곱해요. 마이너스 1씩 곱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1.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더해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a 없어지고요. 6a 제곱 플러스 1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뭐 전개하고 계산하는 거죠. 앞에 문제들은 대부분 간단해서 이런 문제들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안 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동량 정리하는 것부터 다시 복습해 주셔야 돼요. 잘 안 되는 사람들 혹시 있으면 이제 유튜브 찾아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동량 찾아서 복습해 주세요. 자, 부등식 푸는 거죠. 부등식 방정식하고 똑같이 풀어준다. 이죠? 그래서 x 이항하고 마이너스 x가 이항해서 이항해서 플러스 x가 된 거예요. 이죠? 23 마이너스 7 이항해서 플러스 7 6x가 30 그래서 6으로 약분하면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5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자연수는 1부터지 0은 자연수 아니지. 1부터 5까지 5개. 알겠죠? 5개가 우리가 찾는 자연수의 개수가 되겠다. 자, 5번 볼까요? 중심각이 150도고 부채꼴이에요. 일단 부채꼴을 그려놓고 할까요? 부채꼴을 그려놓고 해봅시다. 자, 중심각이 몇 도? 150도예요. 중심각이 150도. 넓이가 15파이예요. 넓이가 15파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죠. 반지름 R이라고 놓으면 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다? 그렇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 360분의 중심각. 중심각이 여기서는 150도라 그랬으니까, 이제 360분의 150. 요렇게 했더니 넓이가 15파이다. 요렇게 방정식 하나 세워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냥 요것만 풀어주면 돼. 자, 10으로 약분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15로 약분할게요. 양변에. 그래서 15 약분하면 없어지고요. 파이 약분하고요. 남는 게 뭐만 남았어? 분모에 36만 남았죠? 그래서 양변에 36 곱해주면 36. 그래서 R이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그런데 R은 반지름이니까 양수만 되겠죠? 그래서 6이 답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간단하죠? 공식 하나만 하면 끝이잖아. 알죠? 그래서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꼭 기억해 두시고요.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삼각함수 할 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 넓이 파이 r 제곱 360분의 중심각 요거 공식하고 또 하나 공식 있죠? 또 하나 공식 있죠? 중학교 1학년 책에도 나오는 2분의 1 RL 요 공식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2분의 1 RL은
삼각함수 할 때도 또 나오죠. 꼭 기억해 두세요. 라디안각 할 때 또 나오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해 두자. 자, 6번이에요. 6번. F3, F4 이런 걸 뭐라 그래? 함수값이라 그러죠. 그래서 fx는 기본적으로 y랑 똑같은 거다. 함수값 y값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f3은 뭐다? 말 그대로 f3이죠. 자, 어떻게 된 거다? 그렇지. x 대신에 3이 들어간 거예요. x 대신에 3 대입해 주면 된다. 우리가 나중에 합성함수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x에다 3 대입하면 3a-9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4는 그렇지. x에다가 4 대입한 거죠. 그래서 4a-9. 우리가 계산하는 건 뭐다? 그렇지. 4a-9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3a-9는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와 있죠? 얘가 3이다. 방정식 풀어서 a 구해주고요. 그래서 3a는 마이너스 9 이항하면 플러스 9니까 12. 4로 약분해서 a가 4. 3으로 약분해서 미안. a가 4예요. a가 4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 4, 16 마이너스 9 해서 얼마가 된다? 그렇지. 7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가죠? 그래서 6번은 1번이 답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한근이 2분의 1이에요. 어떻게 풀죠? 그렇죠. 한근이 2분의 1이면 근은 뭐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다. 이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방정식 근 배웠죠? 그래서 근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다. 그래서 대입해요. x에다가 2분의 1 대입해요. x에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지? 2분의 1 대입하면 제곱해서 4분의 1이고요. 4분의 1 곱하기 2. 또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7, 2분의 7 플러스 2a는 0. 끝이죠. 뭐 방정식이죠. 아주 간단하죠. 계산하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2a가 마이너스 3 이항하면 플러스 3 되니까 플러스 3. 그래서 a가 2분의 1씩 곱해서 2분의 3이 답이겠다. 이해가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별로 뭐 까다로운 거 없죠. 앞에까지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는 앞부분 한 14번, 15번 정도까지는 한 3분의 1? 그러니까 한 2, 30분 안에 다 푼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나서 21번, 29번, 30번 이런 킬러 문항들을 시간 배정을 잘 해서 풀어야 돼.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앞부분은 엄청 빨리, 정확하게 빨리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시험 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8번은 어떻게 계산했지? 중3 때 좀 무식하게 2-루트3을 대입해서 계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x에다가 2-루트3을 괄호치고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완전 제곱식 알죠? a제곱 마이너스 2ab 4루트3 플러스 b제곱 루트 3제곱 하고 또 괄호 풀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4루트 3 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루트 3 플러스 4루트 3 없어지고 7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식이 복잡해지거나 3차식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책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책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렇지. 고등학교 책에 이렇게 나오면 이항해서 양변을 제곱한다. 무슨 얘기야? 2를 이쪽으로 이항한다는 거예요. 이항해서 x-2는 마이너스 루트 3하고 알겠죠? 얘를 제곱 양변을 똑같이 다 제곱해 주는 거다. 알겠죠? 자,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루트 3 제곱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가 4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은 이런 식으로 구하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2차식 0 되는 거 찾아서 요게 3차식을 구하라 그러면 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요. 알겠죠? 그렇게 0 되는 거, 0 되는 2차식을 찾아서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8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9번이에요. 9번. 자, 직각삼각형이고요. 직각삼각형이고요. AB가 10이고, 수선을 내렸고, X, 코사인 X 구하는 거죠. 삼각비에서 중요한 건 뭐다? 그렇지. 각만 같으면, 삼각비는 똑같다. 지금 구하는 거는 코사인 X가 3분의 2다 이거죠. 자,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여기는 B라고 해볼까? 여기는 B라고 해보자. 자, X랑 A랑 더하면 몇 도야? 그렇지. X랑 A랑 더하면 90도란 말이야. 여기 90도니까. 그런데 이 삼각형 보면 A랑 B랑 더해도 90도지. 즉 A랑 X랑 더하면 90도인데 A랑 B랑 더해도 90도니까 B랑 X랑 같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B랑 X랑 같기 때문에 이걸 X라고 하면 된다. 알겠죠? 같은 거 찾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구하는 거는 BC의 길이죠. BC의 길이는 우리가 뭐 K라고 해보자. 자, BC의 길이 K라 그러면 코사인 X는 빗변하고 이웃한 변이죠. 코사인 X는 K분의 10이 되고요. K분의 10인데 그게 얼마다? 3분의 2다. 얘가 K분의 1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답이 보이나요? 보이죠? 5배 했으니까 얘도 5배 해서 K가 15면 되겠다. 뭐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방정식 뭐 굳이 서술형으로 써서 풀어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냥 K는 15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양변에 KC 곱하고 알겠죠? 그래서 풀 때는 서술형으로 다 일일이 써줘야 된다 그러면 양변에 3K씩 곱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K가 15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10번이죠? 10번. 대각선이 루트 6이래요. 여기가 루트 6이래. 자, 요 길이는 3하고 4니까 1이죠. 피타고라스 하면 여기가 얼마야? 6에서 1 빼니까 5죠. 그래서 루트 5다. 알겠죠? 자, 길이는 뭐 다 구할 수 있죠? 길이는 다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루트 6, 여기는 1, DC는 루트 5 이렇게 됐고요. 문제에서 BA, BP 같고 CD, CQ 같기 때문에 여기도 루트 5가 되고요. 여기도 루트 5, PB도 루트 5. 자, 대응하는 수, 좌표 얘기하는 거죠. 좌표, PQ. 대응하는 점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Q에 대응하는 점은 얼마? 4에서 루트만큼 오른쪽으로 더 커진 거죠. 더 커진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쓴다? 그렇지. 4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쓰는 거죠. 4보다 루트 5만큼 더 큰 점. 마찬가지로 P에 대응하는 점은 3에서 루트 5만큼 작아진 거죠. 작아지면 빼야죠.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런데 구하는 거는 Q-P야. Q에서 P 빼는 거야. 빼면 뭐가 된다? 빼면 결국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빼면 두 점 사이 거리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항상 빼서 구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고 어느 게 큰지 모를 때는 절대값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두 점 사이 거리는 굳이 안 빼봐도 알죠? 여기 루트 5, 여기 루트 5, 여기 1이니까 거리가 2 루트 5 플러스 1이다. 바로 확인할 수 있겠다. 알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고요. 빼주면 간단하죠. 어려운 건 아닌데 빼주면 이죠. 괄호치고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빼서 답이 나오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건 두 점 좌표,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된다.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자. 알겠죠? 자, 11번이에요. 11번 스마트폰 사용 시간. 자, 사용 시간이 엄청 길군요. 그죠?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0시간 미만. 자, 10시간 미만이 몇 퍼센트인지 알아야 되니까 전체 인원수도 알아야 되겠다. 자, 인원수를 써놓고 해보자. 써놓고. 자, 0부터 5까지 2죠? 여기는 6, 여기는 7, 여기는 11, 여기가 7 똑같죠? 여기는 얼마지? 5, 여기는 2 이렇게 되겠다. 다 더하면 몇 명이죠? 더해볼까? 8이고 15, 15랑 5 더하면 얼마? 20. 그 다음에 18하고 2하고 더하면 또 20. 전체가 40명이군요. 그죠? 전체는 40이에요. 알겠죠? 전체는 40명이고요. 이 중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다? 10시간 미만인 학생. 5시간까지 10시간 미만. 여기군요. 그죠? 그래서 10시간 미만은 8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퍼센트는 40분의 8이고, 퍼센트는 100분율이잖아. 100을 곱해서 써줘야 되겠죠? 100 곱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약분하면 없어지고요. 약분하면 2니까 20이군요. 20%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뭐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12번이에요. 12번. 자, 12번도 뭐 2차 방정식 할 때, 인수분해 할 때, 인수분해군요. 인수분해 할 때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중3 책에서 인수분해 할 때 했던 문제다. 자, 여기서 넓이에요. 넓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넓이가 x제곱. 그러니까 뭐 여기 x, 여기 x 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x제곱인 정사각형 색 있고 그 다음에 넓이가 x, 넓이가 x인 직사각형이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고 넓이가 1인 직사각형이 2개가 있다. 다 합치면 넓이가 이 넓이랑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다 합치면 어떻게 돼? x제곱 3개, 3x제곱. x가 7개, 다 합치면 7x, 1이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얘를 여기다가 차곡차곡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죠? 집어넣어서 붙여서 만들면 뭐가 될까? 그거 찾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직접 만들어 봐도 돼요. 알겠죠? 직접 만들어 봐도 돼. 뭐 편한 대로 해주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인수분해 하는 거다. 있죠? 1, 3, 2, 1. 기억나시죠? 곱하면 6, 곱하면 1, 더하면 7. 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쓸 때는 순서대로 쓰는 거죠. x 플러스 2, 3x 플러스 1. 자, 여기가 x 플러스 2니까 요 세로가 가로가 3x 플러스 1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그래서 가로는 3x 플러스 1이 되겠다. 자, 진짜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직사각형 둘레 길이 구하는 거죠. 직사각형 둘레. 둘레는 어떻게 돼? 그렇지. 가로 세로 더하고 가로 세로 더하고 더하면 얼마야? x 3x니까 4x 2하고 1 더하면 3 가로 세로 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로 세로가 2개씩 있으니까 2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8x 플러스 6이 우리가 찾는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13번. 자, 7명이 좋아하는 숫자를 썼군요. 평균, 최빈값, 중앙값 모두 같대요. 자, 그럼 봅시다. 잘 보세요. 일단 중앙값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크기 순서대로 쭉 써봐야 돼. 그죠?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써볼게요. 1이 제일 작죠? 1 쓰고요. 그 다음에 2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이 있고, 8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어딘가에 있겠죠. A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자, A가 어디 있어야 될지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A가 얼마가 돼야 될지 그것도 찾아야 된다. 자, A가 순서대로 생각해봐. A가 요쪽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전체 7개니까 가운데 있는 그죠? 이 오른쪽에 있으면 가운데 있는 4가 중앙값이 된다는 거예요. 딱 가운데 있는 게 중앙이잖아. 중앙값. 그죠? 딱 가운데 있는 값이 4가 될 수가 있죠. 자, A가 요쪽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러면 A가 이쪽에 있으면 최빈 값을 만족하지 못해. 전부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왔는데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와야지 최빈 값이지 빈도수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A가 여기 있어야 돼. 즉 A가 4랑 겹치면 딱 떨어질 것 같아. 그게 평균까지 만족하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자고. 알겠죠? 그래서 A가 만약에 4라 그러면 1, 2, 3, 4, 4, 6, 8 이렇게 되고. 알겠죠? 그러면 중앙값이 한가운데 있는 네 번째 있는 요게 중앙값이고. 그 다음에 최빈값은 2개 나와 있는 요 두 개, 똑같은 게 2개.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거지, 여기서는. 그게 최빈값이고.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돼? 평균은 다 구해봐야 되겠지? 더해서 7로 나누면 돼요. 그죠? 더해서 7로 나누면 되고요. 우리가 그냥 편차만 계산해보면, 평균이 4라 그러면 편차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0, 6에서 4 빼면 2, 8에서 4 빼면 4. 계산하면 0 맞죠? 딱 평균도 3가 봐. 편차 더해서 편차 다 더해서 0 되면 평균이 맞는 거야. 이죠? 알겠죠? 그래서 평균도 4, 최빈값도 4, A도 4. 이렇게 끝나겠다. 알겠죠? 그래서 대충 찍어서 4쯤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어요. 혹시 3이 아닐까? 뭐 그렇게 찍어도 풀어보면 만족하지 않아서 답이 안 될 거야. 평균이 만족하지 않을 거야. 알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14번이에요. 14번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A죠. 직선에서 A죠. A가 뭐다? 기울기다. 기울어진 정도다. 그래서 A가 오른쪽 직선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A가 양수다. B는 뭐다? Y 절편이다. Y축하고 만나는 점 0보다 작으니까 B는 음수다. A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니까 양수다. 알겠죠? B는 음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Y는 C. 여기가 C죠. 0보다 작으니까 C도 음수다. 알겠죠? 그래서 A는 양수고 B, C는 음수고. 자, A는 양수, B, C는 음수. 요렇게 세 가지를 알 수 있었어요. 자, 직선 방정식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A, B, C 그래프의 모양을 찾아주는 거야. 대충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거를 우리가 개형이라 그래. 대강의 모양을 개형이라 그런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A가 양수면 어떻게 돼? 아래로 블록한 거죠. 아래로 블록해야 돼. 그래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일단 4번하고 5번은 안 되겠다. 위로 블록하잖아. 그죠? 1, 2, 3번 중에 찾아야 돼. 자, 그 다음 아까 직선에서도 했지만 x가 0이면 없어지고 c가 되죠. 이게 y절편이죠. c가 음수예요. y절편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이지. y축하고 만나는 점이 음수가 돼야 돼. 음수. y축하고 만나는 점이 양수, 음수. 그래서 얘는 또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y절편이 얘는 양수라서 안 된다. 알겠죠? y축하고 만나는 점이 0보다 커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중3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A가 양수, B가 음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부호가 다르니까 꼭지점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 해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꼭지점 x좌표를 외울 필요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 x좌표, 즉 대칭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있죠? 0보다 큰 쪽에 있죠? 양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그죠? 마이너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요게 양수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면 대칭축이 0보다 큰 쪽에 있게 된다. 그래서 a, b가 부호가 다를 때는 꼭지점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게 중3 때 배웠던 대칭축의 위치, 꼭지점의 위치,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그 위치야. 공식처럼 외워도 되고요.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는 외워야 돼. 외워두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 x좌표, 즉 대칭축의 식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두자.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 15번 1차 함수 직선이죠. 원점 지나는 직선. 얘는 기울기가 3분의 2인 직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직선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래. 자, 그래프 그려볼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보자. 자, 그래프 그려보면 자, 일단 요 그래프 먼저 그려보자. y는 3분의 2x 플러스 2니까 y절편이 x가 0이면 없어지고 y절편이 2죠? y절편이 2예요. 그래서 y축하고 만나는 점이 2다. 알겠죠? 그래서 y축하고 만나는 점이 2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x절편은 뭐가 0일 때? x절편은 y가 0일 때. y가 0이면 어떻게 돼야 돼? y가 0이면 풀어줘야지. y가 0이면 어떻게 돼? 3분의 2x 플러스 2니까 이항해서 3분의 2x가 마이너스 2. x는 3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겠다. 알겠죠?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3. 요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해 가시죠? 쓸데없는 거 지워. 다시 지워. 자, 어떻게 해서 x절편, y절편 구했는지 잘 생각해 주세요. 자, y는 ax예요. 자, y는 ax면 어떻게 돼? 원점이 x절편이에요. x 0이면 y도 0이고요. y가 0이면 x도 0이고요. 그래서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넓이가 6이 돼야 돼. 자,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넓이가 6이 돼야 돼. 이 넓이 얼마지 지금? 이 넓이는 3 곱하기 2 나누기 2에서 넓이가 3밖에 안 돼. 넓이가 6이 돼야 되니까 원점 지나는 직선이 그림 잘못 그렸다. 어떡하지? 자, 뭐 할 수 없지. 그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원점 지나는 직선이.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이 있겠죠? 만나는 점에서 뭐 구하는 거지? 두 그래프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쪽에서 만나야 되는구나. 그림이 아주 그렇게 됐군요. 미안.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칠할게. 노란색으로 칠해보자. 어딘가 하면 두 그래프하고 y축하고 해서 노란색으로 만나는 요 부분이 된다. 알겠죠? 요 부분이 되고요. 요 부분이 얼마야? 6이 돼야 된다. 넓이가. 알겠죠? 넓이가 6이 돼야 돼. 이해가죠? 그래서 두 직선하고 y축하고 만나는 요 노란 삼각형 넓이가 6이 되도록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볼까? 여기가 얼마지? 요 길이가 2죠? 그러면 높이가 여기가 둔각삼각형이니까 얘가 높이인데 얘가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그래야지 2, 6, 12 나누기 2에서 6이 되는 거니까 노란 삼각형 넓이가 6이 되려면 높이가 6이 돼야 된다. 이 길이가 6이면 이 길이가 6이죠? 이 길이가 6이에요.
알겠죠? 이 길이가 6이야. 그래서 요점 좌표가 x 좌표가 6이야. 6이면 y 좌표는 그렇지. y 좌표는 아까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요점 좌표 x 좌표 6이라고 하면 요점 좌표는 6,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6이니까 어떻게? 요 식에다 대입하면 된다. 요 식에다 대입하면 얼마가 되지? 그렇지. 6 약분해서 4 더하기 6, 6이군요. 이죠? x가 6이면 4구나. 6, 4. 이해가죠? 그래서 6, 4가 된다. 6, 4가 y는 ax도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y는 ax도 6,4를 지나가니까 대입해서 y에다 4, x에다 6 대입하면 a가 6분의 4 이죠? 약분해서 a가 3분의 2가 된다. 이해가죠? 그렇게 생긴 거다. 자, 넓이가 6이 되는 걸 하나 더 그려야 돼. 자, 하나 더 그려보자. 자, 다시 한번 그려요. 다시 한번 그려. 좀 귀찮게 됐지만 방법이 없죠. 알겠죠? 자, 아까처럼 똑같이 그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x절편은 2고 x절편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2인 직선 하고 원점 지나는 직선 원점 지나는 직선하고 만나요. 알겠죠? 원점 지나는 직선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아까처럼 노란 삼각형 알겠죠? y축하고 그죠?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 노란 삼각형 알겠죠? 요 노란 삼각형 넓이가 6이 되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요 길이 2니까 그죠? 이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도 6이 되면 되겠죠? 여기도 6. 자,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 6, 얼마 이렇게 되겠다. 여기 6이면 여기도 6이잖아. 그죠? 알겠죠? 그래서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6, 얼마인지 찾아주면 되겠다. 그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대입하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죠? 바로 알 수 있어요. 3칸, 2칸이니까 얘도 3칸, 2칸이야. 3칸, 2칸. 그래서 6, 마이너스 2다. 자, 직선방정식 원래는 직선방정식 아까처럼 대입하는 거야. 3분의 2x 플러스 2였고 y는 ax였지. 그런데 x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6 대입해서 그죠? 마이너스 4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마이너스 6a가 되고요. 그게 마이너스 2랑 같다. 그래서 a는 3분의 2라고 똑같다. 그렇게 찾아줄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a를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a가 음수니까 양수죠? 3분의 1이 답이다.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a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3분의 2하고 3분의 1하고 두 개. 두 값을 어떻게 하래? 합하래. 두 값 합하래. 3분의 2, 3분의 1 더하면 1이죠? 그래서 답은 1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14번까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고요. 15번부터 조금씩 까다로워지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전체 한 90분, 100분 정도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한 30분 안에는 다 풀어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뒤에서 시간을 배정하고도 문제 푸는데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 수도 있어. 좀 빨리 푸는 연습을 항상 해주세요. 알겠죠? 자, 16번 볼게요. 자, 16번이에요. 가위바위보 했어요. 두 사람이. 자, 이기면 4점, 지면 1점. 점수 잃는 건 없네. 저도 1점을 얻긴 얻는군요. 비기면 2점. 다 점수를 얻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10번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10번 했어요. 자, A가 27점. A가 27점. 그 다음에 B는 21점 얻었어요. 점수 잃는 게 없으니까 얻긴 얻었겠지. 자, A가 이긴 횟수 구하는 거예요. A가 이긴 횟수 X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A가 X번 이기고, 알겠죠? X번 이기고 Y번 졌다고 치자. 알겠죠? 그 다음에 비긴 건 세모로 칠게. 세모로 Z번 비겼다고 하자. 알겠죠? 그래서 X번 이긴 건 동그라미 하자. 진 거는 X, 비긴 거는 세모라고 하면, 자, 이기면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이기면 4점을 얻는 거죠. 그래서 4X, X번 이겼으니까. 지면 1점을 얻는 거죠. Y번 졌으니까 1Y. 1Y는 그냥 Y라고 쓰죠. 그 다음에 비기면 2점 얻으니까 2Z만큼 두 개 다 더해주면 되겠다. 3개죠. 3개 다 더해주면 얘가 27점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보자. B는 몇 번 이겼을까? 그렇지. B는 어떻게? A가 진 것만큼 B가 이긴 거야. 이제 둘이 가위바위보 했으니까. 그래서 B가 이긴 거는 Y. B가 진 거는 A가 이긴 것만큼 졌겠지. 그죠? 비기는 건 둘 다 똑같으니까, 비기는 건 둘 다 똑같으니까, Z만큼 비겼을 거야. 비긴 횟수는 똑같다. 그 다음에 이긴 횟수랑 진 횟수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내가 10번 이겼으면 상대편은 10번 진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얘는 점수가 어떻게 돼? 그렇지. 얘는 점수가 Y번 이겼으니까 4점씩 4Y가 되는 거죠. 4Y 되고. 그 다음에 X번 졌으니까 1X는 그냥 X죠. Z번 비겼으니까 2Z 이렇게 되겠다. 요게 얼마? 그렇지. 21점이다.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어보면 알겠지만 연립방정식 풀면 미지수가 3개면 식도 3개가 있어야 돼.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아야지. 똑같지 않으면 그런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 그래.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거야. 뭐 자연수다.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 겨우 구할 수 있는 문제. 부정방정식이야. 좀 어려운 문제야. 어쨌든 미지수 개수만큼 식이 나와야 돼. 식이 하나 부족해 지금. 그런데 아까 동그라미 쳐놨지만 10번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기고 지고 비기고 이거 다 합치면 10번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번. 이렇게 식이 3개가 나온다. 이해가죠? 식이 3개가 나왔어요. 식 3개, 미지수 3개면 어떻게 한다? 그렇지. 식 2개, 미지수 2개로 고치는 거야.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거 풀어주면 된다. 자, 미지수를 없애줄 때는 그렇지. 한 문자를 집중적으로 없애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두 식을 빼요. 빼면 Z가 없어지죠? Z 없애요. 빼주면 4X에서 X 빼면 얼마? 그렇지. 3X. Y에서 4Y 빼면 마이너스 3Y. 2Z에서 2Z 빼면 없어지고, 이제 21에서 21 빼면 6. 요게 6. 알겠죠? 3X 마이너스 3Y는 6이다. 요렇게 식 하나 찾았어. 자, 그 다음에 Z를 없애주기로 했으니까 Z를 계속 없애줘.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이식 곱해. 이식 곱해. 자, 이식 곱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2x, 2y, 2z가 2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식하고 빼면 z가 없어진단 말이야. 알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빼. 그래서 2x에서 x 빼면 x 되고요. 2y에서 4y 빼면 마이너스 2y 되고요. 그 다음에 2z에서 2z 빼면 없어지고요. 20에서 21 빼면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렇게 빼서 xy. 이제 이건 익숙해졌죠? 보이죠? 그래서 요 방정식을 풀어서 xy. 우리가 구하는 거는 x만 구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거 해주면 된다. 자, 어떻게 한다? 그렇지. 3으로 약분해요. 3으로 약분해. 알겠죠? 그래서 x-y는 2. 그 다음에 밑에다가 다시 써요. x-2y는 마이너스 1.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빼요. 빼면 없어지고요. 빼면 y 되고요. 플러스 되는 거잖아. 플러스 2y. 이죠? 빼면 2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플러스 1 해서 y가 3이다.
y가 3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되죠. y가 3이야.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니까 x는 5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5가 답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죠? 자, 식 3개, 미지수 3개. 그걸 다시 식 2개, 미지수 2개를 고쳐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 푸는 거다. 자, 17번이에요. 17번. 내심, 외심 나와 있군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내심, 외심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심, 외심. 자, 여기가 A면, 자, 외심이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외심이면 여기가 2A가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원주각, 중심각 할 때 나왔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외심이면 2배가 된다. 자, 내심은 어떻게 됐었지? 내심은 여기가 A면이죠? 내심일 때는 어떻게 된다? 기억나나요? 나야 되는데. 내심일 때는 어떻게 돼? 그렇지. 요각이 90 더하기 2분의 2. 이렇게 됐었다. 꼭 기억해 두시죠? 90 더하기 2분의 2 됐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떻게 된다? 내심하고 외심이 같은 직선이야. 같은 직선이야. 꼭지각 2등분 해서 내심 찾고 밑변을 수직 2등분 해서 외심 찾는 거기 때문에 같은 직선 위에 위치하게 되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같은 직선 위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이 되고요. 알겠죠?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어쨌든 내심 그리면 각 같은 거 이제 꼭 기억해 두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얘는 조금 특별한 경우가 된 거죠. 자, 그림 확대해 볼게요. 자, 우리 구하는 거는 여기야. 여기 x라고 하자. 아까 a라고 했는데 뭐 마찬가지죠. x라고 하자. 자, 그다음 이 각이랑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외심이라서 이 길이 같죠? 이 길이까지 다 같아요. 그게 외심이죠.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아. 그래서 이 각하고 이 각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 33도면 여기도 33도다. 알겠죠? 여기도 33도다. 그 다음에 아까 공식 써준 거 있죠? 공식 써준 것대로 하면 요 각 BOC 여기 각이 2x 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각 BIC 요게 90 더하기 2분의 x가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사각형이죠. 사각형 다 더하면 몇 도다? 360도다. 알겠죠? 사각형 다 더하면 360도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33 더하기 90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33 더하기 이 각은 얼마야? 그렇지. 360도에서 2x 뺀 거지? 그래서 360 빼기 2x.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지. 360도가 돼야 된다. 이해가죠? 33, 90 더하기 2분의 x, 360 빼기 2x까지 다 더하면 사각형 다 더하면 360도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360은 이항하면 없어지고요. 그죠? 자, 나머지 다 더해줄까요? 33 더하면 66이고, 거기다 90까지 더하면 156. 그 다음에 2분의 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360 넘어가서 없어졌고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3x가 156. 이해가죠? 3으로 먼저 약분할까? 3으로 약분하면 1 되고 3으로 약분하면 52. 2분의 x가 52니까 20 곱해서 x는 104도가 답이다. 이렇게. 이해가죠? 그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공식을 알아두면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공식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일일이 어떻게 해야 돼? 다 해야 돼. 일일이 다 해서 각의 이등분선이 내심이니까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고 이 각은 또 이 각하고 같고 이 각은 또 이 각하고 같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얘를 전부 다 x로 다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요각은 A랑 요거 더한 거, A랑 요거 더한 거, 두 개 더하면 요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죠? 별로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특히 외심은 꼭 기억해 두죠. 이거 뭐야? 중심각 원주각 해서 원할 때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내심은 A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풀면 대충 뭐 문자로 나타내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알겠죠? 자, 18번이에요. 18번.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네. 자, 25개 타일을 연결한 도로망과 두 지점 AB가 있어요. AB가 있어. 자, 도로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못 간다는 거죠. 로봇이 왼쪽으로 못 간대. 자,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모든 수를 곱했더니 38만이구나. 38만 2200이 됐대. 자, 어느 길로 가서 다 곱하면 38만 2200이 됐을까? 자, 어떤 길로 갔는지 소인수 분해해서 찾아보자. 곱해준 수니까 쪼개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3822 곱하기 100으로 일단 쪼개자. 100은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 그렇지, 2 두 개, 5 두 개 곱한 거죠? 2 두 개, 5 두 개. 3822는 소인수 분해하자. 1은 2, 2, 9, 18, 1, 1. 3으로 될 것 같아. 3, 6, 18. 그죠? 3, 3은 9, 3, 7에 21. 얘 또 얼마로 될까? 7로 되겠구나. 9, 7에 63, 7, 1은 7. 또 7로 되나? 7, 1은 7, 3, 7에 21.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해 봤더니 이가 몇 개? 3개. 3이 하나, 5가 2개, 7이 2개. 자, 여기다 써놓자. 헷갈리니까. 2가 3개. 맞죠? 2가 3개. 알겠죠? 2가 하나, 둘, 3개예요. 3이 하나, 7이 2개. 3이 하나, 5가 2개. 3이 하나, 5가 2개. 그 다음에 7이 2개, 13이 하나. 여길 다 지나갔다는 거죠? 그림 잘 봐, 이제. 그림 봐. 2 3번 지나가야 되고, 3을 한 번, 5는 2번, 7은 2번, 13을 한 번 지나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닌 거, 이 소인수가 아닌 거는 지나가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2나 5는 지나가도 되고, 7도 지나가도 되고, 13, 5 지나가도 되고, 11은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면 안 되는 수를 지워버리자. 알겠죠? 소인수 분해한 거에 17도 없죠? 17도 없으니까 17도 지나가면 안 돼. 19도 없으니까 19도 지나가면 안 돼. 알겠죠? 자, 이런 건 알지? 10은 이거 2 곱하기 5라서 여기 2도 있고 5도 있으니까 이거 지나가도 상관없어. 알겠죠? 그 다음 또 지나가면 안 되는 거 뭐 있지? 그렇지. 22는 2 곱하기 11이라서 22도 지나가면 안 돼. 그 다음에 9도 지나가면 안 돼. 3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지나가면 3, 3은 9가 돼서 3이 2개가 있어야 되거든. 그죠? 하나밖에 없어서 9도 지나가면 안 돼. 마찬가지로 17도 지나가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1도 지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된 거죠? 됐죠? 나머진 다 지나갈 수는 있는 숫자들인 것 같아. 자, 그럼 보자. 자, A에서 B까지 가야 되는데, 그죠? A에서 B까지 가는 거예요. B까지 가는데 어떻게 돼? 그렇지.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죠? 근데 이 길은 못 가요. 그죠? 내려가고 싶은데 여기 막혀서 못 내려가는 거죠. 그죠? 여기 막혀서 오른쪽 못 가는 거죠. 그래서 13은 어차피 못 지나가는 거니까 얘도 지워버리죠.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잘 잡아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13을 지나갈 수가 없어. 13을 한 번은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3을 지나가야 되니까
알겠죠?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출발하든지 여기서 출발하든지 여기서 출발하든지 마지막은 어쨌든 여기서 끝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7, 13, 5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이해가죠? 그래서 7, 13, 5가 포함이 돼야 돼. 자, 그러면 7, 13, 5가 포함이 돼야 되니까 봐봐. 13은 이제 지나갔어. 5도 하나는 지나갔어. 알겠죠? 7도 하나 지나갔어. 이제 남은 거는 그러면 뭐야? 그렇지. 2, 3개, 3 하나, 5 하나, 7 하나 이렇게 나온 거야. 5하고 7을 한 번씩만 지나가야 돼, 이제. 알겠죠? 5하고 7하고 한 번씩 지나가야 돼. 그런데 7이 남아있는 거 보면 7이 어떻게 돼?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꼭 지나가야 돼. 알겠죠? 7은 여기 있으니까 요 7은 꼭 지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7은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 위로 가야 되는 거지. 올라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든지 어쨌든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7 지나가려면 6에서 7로 가야 돼.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가야 돼. 알겠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건 없어. 그러니까 7 지나가기 위해서는 6에서 7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가거나 아니면 4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가든가. 무슨지 알겠죠? 그런데 남아있는 거 잘 봐봐. 지금 2가 3개, 3 하나, 5 하나, 7 하나인데 7은 여기 지나가야 되니까 7은 이제 다 지나갔다 치고 알겠죠? 어차피 지나가야 돼. 그러면 2, 3개, 3 하나, 5 하나가 돼야 돼. 2가 3개, 3이 하나, 5가 하나. 5가 하나가 있어야 돼. 알겠죠? 5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7에서 여기로 가야 돼. 알겠죠? 여기로 올라가면 이거 2 곱하기 5라서 5가 2개 생기니까 안 된단 말이야. 5 하나만 가면 되는데. 알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당연히 2로 가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2 하나, 여기도 2 하나. 2가 3개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가면 되죠? 2가. 그래서 6에서 출발하면 되겠다. 이해가죠? 그렇게 우리가 맞는 거를 찍어서 찾아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런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조건에 맞는 값 찾았고요. 타일에 적힌 모든 수의 합을 구하래. 다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더하면 얼마? 13, 10 더해서 23 더하면 25, 25에다 7 더하면 32, 32에다가 18 더하면 13하고 더하면 18이잖아. 그죠? 40, 50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가죠? 자, 18번은 좀 귀찮은 문제죠. 차근차근 따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모의고사 볼 때.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찾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머리 훈련이 필요한 거야. 머리 자꾸만 훈련시켜 주세요. 알겠죠? 자, 19번이에요. 19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의 범위 찾으래. 자, A는 0하고 1 사이의 수고요. 얘랑 얘 사이에는 정수가 한 개가 있대. 자, 루트 4가 얼마지? 2죠. 루트 9는 3이죠. 루트 16은 4고요. 루트 1은 1이고. 자, 그러면 루트 7이면 요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이죠? 2점 얼마야? 루트 8이죠. 이거 루트 8. 루트 4 곱하기 루트 2잖아. 루트 8도 여기 사이에 있어. 2점 얼마네? 자, 그럼 보자. A 더하기 2점 얼마 하고 A 더하기 루트 8도 2점 얼마. 요 사이에 정수가 한 개가 있어야 돼. 그죠? 뭐 있을까 그러면? 뭐가 있을까? A는 0하고 1 사이야. 0하고 1 사이니까 더하면 이제 0점 얼마란 말이야. A가 0점 얼마야. 0점 얼마니까 더하면 3점 얼마 아니면 4점 얼마 하나 올라가서 아니구나. 0점 얼마니까 2점 얼마 아니면 3점 얼마겠다. 알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죠. 2점 얼마 아니면 3점 얼마야. 그래서 요 사이에 정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3이 돼야지 된다. 얘가 4가 되면, 그죠? 얘가 4가 되려면 얘가 3점 얼마인데, 그죠? 얘가 4점 얼마면 얘는 4점 얼마가 되지가 않죠.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얘가 4가 되려면 얘가 1점 얼마가 돼야 되는데 0점 얼마인데 더해서 3점 얼마가 돼야 되고요. 얘는 4점 얼마가 돼야 되는 거라서 A가 0하고 1 사이면 그거를 만족하는 수를 찾기가 어렵겠다.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대충 루트 7하고 루트 8이 얼마 정도 된다 까지 알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추측해서 찾을 수가 있겠다. 이해가죠? 그래서 얘가 4점 얼마가 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4가 있으려면 얘가 4점 얼마가 돼야 되고요. 이 4점 얼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A가 0하고 1 사이니까 0하고 1 더해봤자 제일 커도 1인데 더하면 3점 얼마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4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수가 한 개 있는데 그 정수 값이 3이다. 이런 거예요. 얘가 3이란 얘기는 그렇지. 얘가 3이란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A 플러스 얘가 루트 7이었죠. 루트 7이 3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A 플러스 2 루트 2, 루트 8이 3보다는 커야 된다. 이해가죠? 그래서 2점 얼마, 3점 얼마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가 3 하나만 있어야 된다. 요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A는 루트 7 이항에서 3 마이너스 루트 7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쪽 거 2루트 2항에서, 이죠? 2루트 2항에서 A는 3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써서 3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고 3 마이너스 루트 7보다는 작다. 이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